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 경기 민감주 강세 어디까지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해운,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에 시장의 주도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최근 본격화된 세계 경기 회복과 또 중국의 감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철강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요. 포스코와 포스코 강판을 비롯한 철강주의 주가는 꺾일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세운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물류 대란까지 벌어지자 3분기 해운업계 성수기를 앞두고 해운주의 주가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그동안 정유주들의 발목을 잡았던 정제 마진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유주가 반등할 때가 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강한 섹터, 오늘 시장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 경기 민감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철강주들 강세 흐름 이어왔던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철강주들뿐만 아니라 해운주, 정유주 등등 화학까지 합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박동희 전문가님, 자, 이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까지 잘 간다.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경기 회복. 경기 회복.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및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실물 경기 지표가 또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백신 보급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유럽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보급이 확산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낮은 상태지만은 앞으로도 낮으리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백신 보급에 대한 그 기대를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현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국민이라고 지금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볼 때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고 국내도 이제 최근 들어서 3월달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되는 그런 그 실물 경기 지표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는 완연하게 회복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도 9개월, 10개월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조선 해운 철강 정유 신고가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나는 가장 큰 요인을 이제 하나씩 한번 보죠. 그 네. 섹터별로 한번 보죠. 네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해운 쪽은 지금 참 가장 잘 나가는 게 지금 그 HMM 같은 이제 그 해운주인데, BDI 운임지수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우측에 보면 5월 5일로 찍혀가지고 어제까지 그 지표거든요. 이거 일봉 흐름으로 나온 그 지표인데, 어제까지도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BDI 지수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주가 차트처럼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BDI 지수가 이렇게 지금 강한, 그 펄커슨 운임 지수죠. 그죠? 어제까지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해운주 강세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러한 해운주 강세 흐름이 또 조선주, 그러니까 그 조선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조선주 쪽은 실적이 아니라 수주 쪽이죠. 수주하고 성과, 신조성과, 중고성과, 배를 만드는 가격, 성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이제 이 BDI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선사들이 조선을 이제 그 발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중동 쪽에서도 계속 이제 발주가 나오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카타르 쪽에서 100척 이상의 이제 대규모 발주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달 중으로 아마 지금 이제 발주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은 대규모 이제 이게 또 나오게 그 결과치가 나오게 되겠죠. 아마도 최근의 추세대로라면은 우리나라 그 선사들이 많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선 해운주 이렇게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거 너무나 지금 당연, 어찌 보면은 조선주 해운주들의 강세 흐름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지금 지금 이제 그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경기 회복 얘기를 했지만은 실물 경기도 지금 회복이 되는 상태에다가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분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을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재 쪽에서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이것도 지금 일본 구리 가격의 일봉 차트인데요. 네. 지금 어제 오늘까지 지금 신고가를 내고 또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띠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 니켈이라든지 기타 뭐 대부분 다 지금 원자재 쪽 가격들이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슷한 패턴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조선 관련되는 SOL이라든지 그 정유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최근에 지금 유가 WTI 이제 선물 지수 차트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예, 꾸준하게 지금 올 상반기에 올랐다가 다소 한 2, 3개월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제 전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 흐름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유 관련주 쪽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운이라든지 조선, 철강, 뭐 정유 이들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차트에서 확인을 해본 것처럼 뭐 BDI 운임지수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이 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네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 이 딱 네 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경기 민감주 이렇게까지 다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알짜다, 이게 진짜다 하는 탑픽 섹터 있을까요? 알짜다. 지금 얘기한 섹터가 다 비슷해요. 다예요. 여기서 지금 어떤 뭐 특정 섹터를 꼽을 수는 사실 없어요. 먹을 게 아마- 너무 많아서 고민인 상황이네요. 예, 네. 이게 아마 또 움직임이 이들 지금 얘기했던 섹터들이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조선, 뭐 해운,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경기 민감주 하면은 글쎄요, 이제 은행주를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은 또 은행주들이 제일 또 어찌 보면은 경기에 민감한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기업체 쪽에 주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고 네. 경기가 좋으면은 대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뭐 쉽게 얘기해서 은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이 좋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체율도 적어지게 되고 장사가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화랑일 때는 기업들의 대출 잘 많이 해주고 연체도 없고 그만큼 이제 잘 되게 되는데 네네. 그 은행주도 최근에 지금 우리가 그 좀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 쪽 종목들도 신고가를 대부분 많이 냈어요.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신한지주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예, 역시 지금 뭐 전고점을 지금 그 4만 원까지 돌파하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아주 이제 막 급등세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지금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은행주 쪽 종목이죠. 그리고 중소형주 은행주들도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뭐 DGB 금융지주라든지 네. 또 뭐 BNK 금융지주 뭐 등등 해서 중소형 그 은행주 또 대형 뭐 신한지주, KB금융지주 등등 은행주 쪽도 사실 뭐 꼭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으나 그 은행주 관련되는 종목들도 경기 민감주 쪽에 주요 섹터로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탑픽 섹터를 꼽을 수 없으니까 탑픽 종목도 하나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각 섹터별로 탑픽 종목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 종목 볼 필요 없다. 섹터 내에서 대장주 움직임 하나 보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2등주까지 보는 거는 뭐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내가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이 종목은 항상 관심 종목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섹터 내에서 그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조선 쪽 섹터를 보게 되면 조선 쪽에서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예, 현대미포조선은 반드시 지금 올려놓고 보셔야 돼요. 네. 자, 현대미포조선 지금 차트죠. 엊그제 이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수주가 지금 계약 지금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들 좀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운임지수라든지 또 그 그 성가, 배를 만드는 가격, 성가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이제 또 수주 모멘텀 종합적으로 워낙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전체적으로 조선주 흐름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해운주 쪽에서는 역시 지금 HMM이죠. 뭐니 자, 해도. 이 네. 뭐니 해도 참 원래 최고의 스타주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역시 지금 이제 조정 받나 보다 했는데 또 올라가죠. 신고가 나는 종목은 빠질 때 이렇게 쉽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해운주 쪽에서는 역시 지금 대한해운도 있고 등등 있지만 HMM을 지금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또 철강 쪽에서는 역시 지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인데요. 네. 지금 포스코 쪽이 포스코만 올려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꺾이나 안 꺾이나 그거만 지금 포스코가. 네. 딱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2, 3일 또 이렇게 조정받다가 오늘 또 신고가 내고 가죠. 그래서 신고가를 내고 가는 종목들의 특성이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쪽은 중소형 철강주들도 있고 그렇지만 현대제철, 포스코 두 종목만 지금 보면은 되겠다. 이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반드시 좋겠다. 네.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 종목들 흐름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은행 쪽에서는 한번 보면은 은행 쪽에서는 그냥 다 대형 은행주들은 비슷하지만 KB금융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 역시 지금 이제 정고점 지금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조금 전에 보셨던 신한지주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한지주나 KB금융 올려놔놓고 보면은 은행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이 종목이 주도주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도 이 종목들을 반드시 올려놔놓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중소형 은행주를 사더라도 중소형 은행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종목은 반드시 지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끝으로 네. 화학주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주 쪽에서는 금호석유죠. 역시 지금 화학주도 롯데케미칼도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이제 천연 고무 관련해서도 이슈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고점 돌파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화학주도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많고 그렇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자, 금호석유 흐름 보면 금호석유하고 롯데케미칼 정도 네.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기 민감주 각 섹터별로 이제 대장주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내가 그 섹터의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종목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정해지긴다는 점, 이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 흐름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조선주, 철강주부터 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아닐까. 앞서서 차트 모습도 보셨지만 정말로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서 그게 좀 경기 민감주들의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기 민감주의 리스크 조심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HMM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지만 HMM 같은 거 들고 있는 분들이 2만 원인가 맞아요. 팔아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너무도 미안하죠. 이게 네. 주식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맞아요. 저점에 사는 것도 어렵고 고점에 파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빅랠리가 사실은 이제 리스크 요인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는 고평가 논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아찔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사도 될까 망설이다가 대부분이 사실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또 빅랠리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끌고 가는 또 특성이 있죠. 고집스럽게 주가는 또 올라가는 이런 특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많이 올랐다. 그래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더 못 가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시점에선가는 고점이 나오겠죠. 또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섹터에 관련되는 대장주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많이 늘고 또 이제 고점에서 장대 연봉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체크가 조금 필요할 것이다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 지연 쪽인데 결국은 경기 회복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서 경기 회복 때문에 올라오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사실 미국 유럽 쪽 정신은 좋지만은 아시아권 정신은 아직까지 사실은 좀 안 좋아요. 예, 그 유럽 쪽에 비해서는 유럽이나 선진국 대비해서는 조금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데 결국 사실은 이제 경기 회복이 이렇게 꾸준하게 미국이나 유럽 쪽처럼 이렇게 백신 보급이 빨리 되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이 지금처럼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모르는 거거든요.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요인들 때문에 또 삐걱하고 또 주춤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또 그 리스크 요인이 지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네. 또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주도주 종목들 흐름들을 고점에서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좀 부담은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관심 종목들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30분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현재는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요. 다우지수는 현재 0.04% 상승이고요. S&P 500 방금 0.01% 빨간불로 또 상승불로 또 바뀌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26%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에 대한 소식부터 볼게요. 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코로나19 백신 판매에 힘입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9억 3,700만 달러로 밝혔고요. 1분기 순이익은 12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96%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모더나 역시 이달 말에 성인을 위한 백신에 대해서 FDA의 전면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해 생산을 확대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전망치였던 52만 7천 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주보다도 9만 건 이상 감소한 수치로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5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입니다. 현재 다우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보잉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0.8% 상승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0.7%대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트레이블러스 그리고 홈디포, 프록터앤갬블까지도 0.5%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도 오늘은 0.1%, 0.2%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켈로그 6%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페더럴 리얼티도 현재 5%대 상승, 또 워터스 코퍼레이션이 오늘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스도 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로는 트립닷컴이 3%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또 페이팔 홀딩스도 1% 정도 상승이고요. 펩시코가 0.8%, 테슬라 0.6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던 모더나는 현재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11% 넘는 하락으로 오늘 장 시작하고 있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바이오 요정과 함께하는 날인 만큼 바이오 섹터에 대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요정님, 바이오 네. 섹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모두 다 예상을 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공매도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가장 강한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역시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진단에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을 좀 강하게 끌어올렸던 모멘텀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백신이 거의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제 공매도 이슈. 네. 자, 요것 때문에 또 한번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또 충격을 또 받았어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다가 공매도 재개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주가가 지금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또 투자 심리가 또 싸늘하게 얼어붙으면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몇 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또 공매도 집중적인 타겟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아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이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기술적인 흐름상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공매도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네. 주요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추세선 하단이거나 또 전저점이거나 기술적 지지선까지 지금 다 빠진 거예요. 셀트리온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자리를 제가 볼 때는 주요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자리가 대부분이 다 저점 전후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약 바이오 쪽은 사실은 심리예요, 심리. 어떤 재무제표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제 무엇보다도 제약 바이오 쪽 종목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 전체적인 그 흐름이에요. 지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상 5일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전고점 돌파 나오고 자 그런 자리에서 또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상승 탄력이 좋죠. 그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인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1000포인트 돌파가 요번에 지금 공매도 나오기 전에 1000포인트 돌파가 나왔었죠. 나왔다가 다시 이제 공매도 앞두고 다시 무너졌거든요. 네. 지금 그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바이오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요번에 지금 자꾸만 지금 제약 바이오 들고 뭐 힘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코스닥 지수 흐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자리가 전반적으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 이 심리는 지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수가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공매도에 대한 이번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다시 한번 또 공포에 지금 약간 뭐 쇼크 비슷한 형태로 지금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는 빠졌습니다. 직전일하고 당일날하고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제 판단으로 보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공매도 나오는 요 시점에 자리가 저점이 될 확률이 일단은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두드려 맞았죠. 셀트리온하고 시젠 그거 외에 또 멀쩡한 종목들 제넥신이라든지 시가총액 10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뭐 알테오젠, 뭐 HLB 이런 종목들도 다 부진해요. 차트를 몇 개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에 가장 공매도 타겟이 됐던 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많이 여기 그 이 자리가 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제가 많이들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흐름상 지금 저점까지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한 분만에 아무리 공매도 어쩌고 하더라도 한 분만에 이런 종목들은 안 꺾여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젠 같은 경우 요번에 제가 반등 때 하여튼 어쨌거나 저하고 뭐 그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하여튼 10만 원에서 지금 다 팔아드렸어요. 매도를 지금 많이들 해드렸고, 반등 들어올 때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 다시 한번 요번에 어쨌거나 다시 빠졌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한 번만에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고평가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즌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주가가 여기서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는데 뭐죠? 주가가 10배 올랐는데, 그, 매출액도 10배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네. 주가도 10배 오르고, 주가는 10배 사실은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출액도 10배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 자리가 다 고점이에요. 왔다는 거네요. 그렇게 지금 접근을, 시젠도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다시 밀렸는데 또 이미 이제 주가가 다 빠졌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박스권 흐름 나올 거야. 아마 고점 또 이제 그 권리랑 나와가지고 지금 10만 원이죠. 네. 요 흐름이 아마 좀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시젠도. 그래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철저하게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할 때는 이제는 이제 철저하게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저점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있는 HLB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빠졌어요. 예, 지금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한 40%, 50% 지금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유조선 뭐 해운, 지금 주도주 종목 쪽으로 가는 것도 전혀 근거 없고 잘못된 전략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미 주도주기 때문에 이 주도주 가지고 뭐 일주일 더 갈지 한 달 더 갈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하게 사서 이 종목이 지금 코스닥이 여기서 지금 1000포인트 돌파가 안 나오고 10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그냥 앞으로 이제 코스닥이 그냥 1000포인트가 그냥 고점이야. 이번에 나왔던 고점이야. 이제 더는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경기 회복기에 경기 민감주막하고 은행주막하고 조선주막하고 코스닥이 못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스닥 저는 1200포인트 올해든 내년이든 간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주요 종목들, 특히나 지수가 1000에서 안착이 되고, 요번에 1030포인트에서 결국 코스닥이 무너졌지만, 1030포인트 돌파 나오면은 지금 그 제약 바이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불같이 이렇습니다. 다른 종목들 막 한 달, 두 달 올라오는 거, 이거는 1, 2주면은 다 올라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제대로 된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제대로 된 네. 종목을.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할 때는 항상 제약 바이오가 어려운 게 다른 종목들보다 연구 분석하기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뭐 고바이오랩, 마이크로 바이옴이 뭐지? 이런 종목들을 사도 되나? 그러니까. 항상 고 섹터, 고 업종 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다 카더라라는 종목만 물고 늘어지면 돼요. 다 어찌 보면 단순해요. 그런데 mRNA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종목, SD팜 이렇게 그냥 사면 되는데, 뭐 mRNA 관련된 종목이다.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가서 뒤져보면은 이 종목도 뭐 맞아요. 그대로 많죠. 어렵죠. 그래서 잘못된 종목을 잡으면은 주가가 1330포인트 올라가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다시 안착되는 시기 되더라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대형주, 바이오 대형주 쪽 지금 보신 것처럼 주요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조용하게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당장에 막 이렇게 다른 종목들 HMM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솔직히 뭐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하게 사서 기다리세요. 바이오 종목들 지금 너무 실망하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조금씩 알게 모르게 사서 모아나가는 전략 지금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변동성이 큰데 또 우리는 전략을 묵묵한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잘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워낙에 또 공매도 타격 받으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채팅창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제 끝인가요? 백신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백신 관련주랑 진단키트 관련주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응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짠다면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지금 제약 바이오를 보면은 크게 나눠서 섹터를 나눠서 지금 두 가지 섹터예요. 하나는 원래 기존에 있던 신약 개발 쪽,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면역 항암제 등등 해서 원래 기존의 신약 개발 관련되는 종목 섹터가 한쪽이 있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렇게 이게 또 코로나 관련되는 주로 지금 한 섹터예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개발 관련주 쪽 종목들도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조용하게 이런 종목들은 주요 종목들 알테오젠 등등 해서 신약 개발 관련 아까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두 종목 딱 생각해서 지금 딱 잡아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예, 지금은 강세장이고 경기 회복기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제약 바이오전은 심리 싸움이라 그랬죠. 지수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 조용하게 사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디로 지금 봐야 될 거냐라는 거죠. 제대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한 섹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약 바이오 쪽도 신약 개발 쪽도 괜찮아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지금 있고 거품이 다 빠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을 지금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꼭 관심을 가져볼 게 다시 한번 코로나 치료제 백신 CMO 쪽이에요. CMO 쪽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자, 하나씩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진단키트 쪽은 저는 반드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어요. 이제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5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지금 주가가 이제 부분적으로 반등이 들어왔는데, 진단키트 쪽은 더 이상 이제 신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데도 많고 그러네요. 경쟁도 많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백신이 확 보급이 돼 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뚝 떨어지면은 진단키트가 글쎄 연구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시젠을 항상 얘기를 할 때도 한참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그럴 때 시젠이라는 회사가 진단키트 하나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많이 지금 올려놨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싹 잡혀버리면 어떡하지? 매출이 다시 원위치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진단키트 안 팔리면은 코로나가 그렇죠. 없으면은 원위치 되는 매출이 거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10배 오른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시제는 저는 이제 계속 그때 당시에 20만 원, 30만 원 올라갈 때부터 해서 매도 의견 드렸는데 물론 제가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또 한참 더 갔지만 또 결국은 다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단키트 쪽은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백신 보급하고는 백신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진단키트 네네. 쪽은. 그렇게 생각하면 진단키트 쪽은 반등 시즌은 매도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국내에서 치료제 백신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요. 이제 치료제 쪽도 지금 최근에 엔지캠 생명과학도 어떤 이유에서 근간에 참 어렵게 지금 어려운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치료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치료제 쪽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백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5개 회사인데, 지난번에 셀리드가 한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었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백신 관련주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셀리드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죠. 자, 백신 관련주 쪽에서 1호 종목으로 이렇게 급등을 나오고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조금 글쎄요 10만 원대에서 지금 좀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인데 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죠. 오늘 지금 이제 하나 관련되는 지금 종목이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또 하다 이름이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백신 관련주 5종목 중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들 종목들이 그 백신 쪽에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는 국내 백신도 3분기에 임상 3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지, 제넥신이 될지, 셀리드가 될지, 또 다른 뭐 중소형주 쪽에서 지금 나올지, 뭐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신 관련되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CMO 쪽도 여전히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최근 들어서 TV 방송에서도 많이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노바백스하고 또 뭐죠? 저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그 CMO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놔놓고 있고, 노바백스도 조만간에 아마 생산이 식약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아마 생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십자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녹십자도 지금 그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지금 조정을 지금 많이 받은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치료제 백신 관련되는 종목, 또 CMO 관련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신약 개발 쪽도 가격 메리트가 지금 많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 잡으면은 제가 볼 때는 50에서 10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꽤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오 이제 좀 새로운 챕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라는 모멘텀에서 좀 벗어나면서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CMO 관련주들까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진단 돌았는데 하나 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그럼 현재 이 코로나 말고 또 새로운 모멘텀은 없을까요? 뭐 사실 뭐 학회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기다리고 있기는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지금 학회도 좀 지금 약할까요? 있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마케라든지 아마케 이것도 지금 이제 1차, 2차가 있거든. 지난번에 네. 1차 했고 2차가 남아 있고 또 종양 학회도 지금 또 남아 있어요. 네네네. 예,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매도 이것도 지금 이슈가 이제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학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전만큼은 뭐 약해요. 약하긴 약한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다시 한번 또 학회 모멘텀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 워낙 싸요, 전부 다. 예, 워낙 지금 싼 상태이기 네. 때문에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종목 차별화 정말로 옥석 가리기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특히나 바이오 요정님이 진단해주신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서 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좀 기회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